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두 분도 마찬가지죠. DB 영업을 하실 거예요. 그죠? DB 영업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는 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지인 혹은 소개 고객과의 상담과 DB 고객과의 상담이 좀 다르다라는 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놈이 그놈이기는 해요. 그쵸?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뭘까? 그래서 일단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아, 그거는 이제 그 다음이구나. 그것들은 이따가 잠깐 뒤에다 놓을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고객들을 설득을 할까? 그런 전략을 개인적으로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저는 오늘 계속 교육 드리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술비 위주, 혈관 위주에 대한 화법 내지는 설득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 환경 때문에 그랬던 거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고객한테 판매하는 상품과 많이 결부를 시키는 편이에요. 특히 우리가 고객님들을 만나면 옛날에 많이 가입하셨던 분들은 보통 진단비 위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서 수술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수술비, 그리고 옛날이랑 지금이랑 진단비 중에서 많이 차이 나는 건 결국엔 혈관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도 일반암은 있었고 지금도 일반암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겨울 이후로 일반암 진단비의 공통여건이 안 좋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겨울 이전에 가입했던 일반암들은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일반암이에요. 나중에 발병을 하더라도. 근데 2020년 겨울 이후에 가입한 일반암들은 유사암 분류를 소급 적용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소금 적용한다고요? 지금은 유사암이 기갑경제만 있죠. 근데 기갑경제로 분류되는 것 중에서 경계성종양이랑 제자리암은 일반암이 되기 전 단계니까 얘네들은 평생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사암인 거고, 갑상선암이랑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세포죠. 원래는 C코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암이 된 이유가 뭐예요? 치료하기 쉽고 돈이 얼마 안 드니까. 네. 나중에 갑상선암이랑 기타 피부암처럼 치료가 쉬워지고 돈이 얼마 안 드는 암이 생겼어. 그때 가서 유사암 분류를 예를 들어 위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유사암으로 만약에 뺐어요. 그러면 2020년 이후에 가입한 보험들은 그 발병 시기에 따라서 일반암 진단비가 아니라 유사암 진단비를 지급한다고요. 요거 2020년 겨울에 바뀌었어요. 증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관에. 증권에는 안 적혀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계셔야 실제로 상담에서 설명은 안 하더라도 나중에 고객이 어제 보여드렸죠. 제 고객이 나중에 떠보는 그런 식으로 물어볼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는 그때 설명을 해드렸다.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거 진짜 꼭 한번 봐봐요. 자,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할 때가 있고 두 개를 할 때가 있어요. 혹은 세 개 할 때도 있고. 무슨 차이예요? 이거는 피스트 활용을 하는 거 얘기 맞나요? 아니, 실제 설계도 사실 피스트가 없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했었어요. 어느 보험사는 수술비가 좋고, 어느 보험사는 진단비가 좋고, 사실 DB 손보는 저희한테는 수술비 위주였어요. 네, 진단비는 비싸서 잘 안 했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중소보험사가 보험료가 저렴해서 그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혹은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생보사가 저렴해서 생보사는 암, 나머지는 이제 손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고, 근데 요즘에는 10년 고지형이 나와버리면서 그냥 보험사 하나 선택하는 게 더 저렴해 보일 때도 있어요. 플랜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10년 고정 같은 게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쪼개는 거 맞고 네, 그런 것들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시책을 위해서 그냥 한 보험사로 땡기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의 설계안을 한번 볼게요 드디어 수정님 안 계실 때 여러분들의 설계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자, 15만 원 어땠어요? 생각보다 너무 타이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음. 많았는데 저는 암을 계속해서 1,000원씩 줄이고 치료비가 이제 암주 치료비 저기 없잖아요. 사라졌죠, 그때는. 그래서 쪼개서 각각을 할까 암주 치료비 정액 하나를 넣을까를 제일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럼 볼게요. 네. 자, 남면 40세 미만이라고. 남면이. 네 남면이 좋죠. 네 좋은 편입니다. 아 남면 여기는 이제 그래서 본인 보장을 이제 사실상 막타예요. 네. 네네네 맞아요. 그거 하신 거죠? 연계 조건까지 다. 네. 그 다음 눌러가지고. 네네네 누적 다 잡아서요. 실제 가입할 수 있는 거기까지 다 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암 진단비가 날아갔어. 와, 2,000만 원밖에 안 돼. 네. 다 통합이어서 통합. 통합. 이거 통합 아니어도 네 비슷해요. 1,000만 원 정도밖에 추가가 안 돼요. 일반 암 진단비로 하면 3,00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잊지 않고 전이암 넣으셨어요? 통합암만 하고 깜빡하고 전이암 안 넣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전이암이 네, DB는 통합 전이암은요 통합암보다 확실히 저렴해서 전이암은 항상 넣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드 수술비를 결국에는 뺐어요. 그래서 엔드 수술비까지를 다 넣고 그러면서 했더니 도저히 15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엔드를 빼고 그래서 상해 수술비 매회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상해 수술비를 오히려 조금 더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올렸던 것 같고 그렇게. 결국에 암주치를 정액 1,000을 넣으셨어요. 네, 그것만 넣었어요. 뇌출혈 진단비를 별도로 넣으셨네요. 뇌혈관 진단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우선은 뇌출혈 뇌혈관 진단비를 넣었고요. 그래서 각각 1,000씩 넣었고, 그리고 혈관 질환 수술비도 넣었고, 그리고 주요 보통은 그 진단비를 하실 때 네, 그냥 뇌혈관만 넣고 뇌출혈 안 넣고 허혈성만 넣고 급성심근경색 안 넣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굳이 이렇게 하나를 별도로 추가로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 싶어서. 네. 우선은 뇌출혈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뇌출혈을 바로 진단을 받는다면 이제 뇌혈관 2,000까지 되니까.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뇌출혈 2,000을 넣는 것과 그냥 뇌혈관 2,000을 넣는 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개를 저는 뇌혈관이나 아니면 허혈성에서 항상 그 복층이라고 해야 되나? 네, 복층 설계. 넣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가 사실 막 탄탄하진 않아요. 아니요,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도 좀 생각이 있네요. 중증일 때 더 네. 많이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만약 하시는데 한 번에 2,000을 넣고 뭔가 또 따로 하기보다는 1,000 넣고 그리고 제가 통합 신장 진단비요. 네. 통합 신장형에서요. 그 통합 신장형에서 보면은
하나 위로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 앞에 장인가? 그 위에? 네, 저기 통합신장형 진단비. 이거요? 특정 3대? 네, 특정 3대를 500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4대 순환 질환. 이게 이거, 예, 안 했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도 네. DB 많이 써. 그러니까 얘네가 웃긴 게 부정맥을 통합심장에 놔놓고 그 안에 I49가 안 들어간 다음에 순환계 질환 진단비에다가 I49를 별도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DB가 그래서 진단비가 이것들을 다 커버 쳐주려면 제법 비싸요. 저는 I49가 그 위에도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위에는 I49는 아예 안 들어가고 아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정맥 종류가 부정맥들이 I47, 48, 49인데 예, I47, 48은 위에만 있고 I49는 아래쪽 진단비에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500씩 들어갔잖아요. 네. 제가 원래 잠시만요. 4대 순환계로 그게 지금 1,500까지 되거든요. 네, 그게 I49. 네. 근데 비싸요. 맞아요. 그래서 걔를 500 넣고 대신에 나머지 아예 49는 아니지만 이제 그 3대 질환 있잖아요. 통합 신장형 특정 3대 신장 질환이요. 네. 거기에다가 500을 넣어서 조금 이제 허혈성을 커버 못하는 거를 4대 질환으로 1000을 넣기에는 그걸 넣으면은 하지정맥이 500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500 넣고 대신에 여기 위에 500을 특정 그 통합형 심장을 500을 넣어서 같이 따라오는 걔네들은 싸거든요. 그래서 커버를 좀 늘리고 넓혔죠. 네. 어찌됐든 그래서 사실 DB가 진단비 쪽이 생각보다 좀 비싼 편이다. 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특히 매니저님들도 아세요. 자기들 암 진단비 비싸다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수술비에서 엔대를 빼면서도 네, 그래도- 지금 일단 좀 같이 볼게요. 아직 저도 얘기 다 안 했으니까. 네. 여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는 동일질병당 1회. 그쵸? 아까 자녀분들은 회당 1회. 네. 종수술이. 네. 네, 그 차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넣으시는구나. 좀 자잘자잘한 것들. 왜냐면은 안 넣으시면- 아주 저렴한데 어필하기가 좀 좋아 보여서. 이게 반대의 경우가 있어서 사람 그 상대 성향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보호는 보지도 않아 놓고 그냥 자잘자잘 이런 거 넣으면 야, 이 보호료만 올리려고 이딴 받기도 어려운 거 넣는다.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그래서 사람 상황 그 성향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럼 진짜 엔데를 아예 그냥 포기하셨구나. 네. 대신에 뇌랑 심장 쪽에 체증형 30% 수술비를 넣었어요. 그리고 주 10년 5대 혈관 네. 수술비도 넣어서. 요거 없었으면 또 공격받을 만은 했었죠. 잡혀갔네 나만. 그러니까 수술비 엔데는 없지만 그리고 1호종이 있으면서도 돈 많이 나가는 담보 조금씩 최대 금액에서 줄였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허혈하고 심장 쪽 이제 앞으로 주요 치료가 안 되니까 쟤네들을 수술비를 그리고 1,000씩 살려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계신 고객분을 보면 저는 혹시 암은 별로 걱정이 없으시냐, 암이 다소 많이 부족하시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암에 대한 게 딱 진단비 거기에다가 전이암 그게 다예요. 지금 암주치 정액형 1,000만 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네. 처음에 딱 암에 걸렸어요. 3,000 나와요. 치료 딱 시작하면. 정액형이 1,000 나올 거니까. 진단비 2,020 쓰시고. 네. 치료를 시작하면 일단은 1,000은 나오죠. 근데 딱 첫 치료할 때 표적항암 치료제를 써야 된대. 그럼 못 써요, 이분은.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미셔야 돼요. 그리고 옷을 막 이런 걸 입으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냥 수술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실제로 표적항암 치료제를 쓰는 확률이 그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표적항암 치료 써야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암 치료가 1년 이상이, 첫 암 발병해가지고 1년 이상 치료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럼 암 주유 치료비 1,000만 원을 위해서 보험료가 이거 생각보다 비싸죠? 16,000원이면 만 얼마 나왔어요? 그쵸? 16,000원. 엄청 비싸잖아요. 메리츠는 더 비싸. 이게 납득 가능하시냐라는 거죠. 이 보험료가 2번 받기 어려운데 납득 가능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객분한테 하면 이 고객분이 이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서 나 왜 이렇게 가입시켰어? 나 암 걸리면 그냥 죽으라고? 나 치료 제대로 받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실 진짜 저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뭐 표적 항암 7,000이나 그냥 방사선 2,000 뭐 이런 것들을 나누었을 때도 16,0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실 그냥 퉁쳐서 확률적으로 뭐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사실 가까웠던 거는 2,000도 있고 막 5,000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을 들을 때 사실 진짜 좀 자신은 없어요. 그쵸. 네네. 거기에다가 수술비도 엔데는 빠졌죠.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죠. 뭐라고? 나중에 실비 비싸서 해지하시면 그때 병원 뭘로 가실 거예요? 백내장이든 인공관절이든 종수술에서만 나오는 걸로 택도 없는데 그때 수술비 뭘로 하실 거예요? 뭘로 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혈관이 제 교육을 들으신 저 때문에 영향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본래 혈관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혈관이 메인이고요. 그 다음이 암이고 그 다음이 수술비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고객한테 납득을 시켜야 되죠. 그럴 땐 뭐라고 납득을 시켜요? 자, 그러면 수술비는 그쵸? 실비를 끝까지 가져가시자. 실비를 나중에 해지할지도 모른다? 아니죠, 고객님. 실비는 끝까지 유지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최고의 보험은 뭐다? 실비다. 내가 치료한 거에 비례해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약값도 나오는데 그걸 포기하시려고요? 그리고 암? 정부에서 99%를 지원해줘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준 치료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다 반대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얘기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고객을 납득시켜야지. 근데 뇌랑 심장을 왜 이렇게 세게 했어? 뇌랑 심장은 정부에서 한 달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세요? 그땐 진짜 치료비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수술비 그리고 진단비를 이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죠. 그죠? 수술비 위주로 하셨을 때는 또 다른 말이 나왔겠죠, 저는. 그래서 어떤 상품을 보든 어떤 상황을 보든 막 찌르실 말 그리고 대답하실 말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각 항목별로. 그러면 연준이 거? 자, 19만 원까지 맞추라고 했는데 17만 원. 아니요. 아까 얘기하다가 넉넉하다고 하셔가지고 10,000원 더 줄여보시죠 라고 했어요. 근데 자, DB를 선택하신 이유는 알겠어요. 그냥 나한테 익숙하니까. 근데 연준님은 왜 메리츠로 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여쭤봤잖아요. 셋 중에 어떤 걸로 하실래요? 시체. 때문에? 고객한테도 시책 수당 때문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전에 있을 때부터 메리츠는 좀 비싸다는 게 인식이 돼서 그러기는 한데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자, 볼게요. 네. 제가 상담 나가는데 이렇게 갖고 계신 고객분을 만났어요. 네. 그럼 저는 딱 보자마자 진짜 연주님 암 진단비 요즘 너무 좋아요.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최소한 암은 5,000원 들고 계셔야 되고 네. 근데
뇌랑 심장은 진단비가 아예 없으시네요? 혈관 쪽은 전혀 걱정 안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식사라던가 사람들 생활 패턴이 혈관이 깨끗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뇌랑 심장 쪽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준비하신 게 수술비만 하셨어요. 수술비만 하셨어요. 그럼 뇌랑 심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19만 원 드렸어도 어차피 부족하셨을 거예요. 뇌랑 심장이 진단비가. 뇌랑 심장 진단비가 보험료 제공되니까. 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뇌랑 심장이 없으시네? 그럼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설계사는 연주님한테 암만 얘기해가지고 콜라당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요즘 사회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망 1위가 암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단일 질병, 단일 부위로 사망 1위는 뇌예요. 근데 뇌에 대한 게 너무 적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그래 뭐 뇌랑 심장 쪽에 문제 생기면 작은 거는 그냥 본인 돈으로 하시고 큰 거는 이 수술비로 하신다? 좋아요. 근데 연주님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협심증은 남자가 확률이 높고 여성분들은 뭐가 확률이 높아요? 부정맥이 더 높아요. 근데 연주님 부정맥 준비되어 있으세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부정맥 돼요? 안 되죠.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수엘님은 그 5대 혈관 그걸 해놔가지고 내가 공격을 못했어. 네. 나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이 가장 큰 이유가 메리츠라서 그래요. 메리츠에 네. 6대 질환 진단비가 5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게 부정맥 진단비로 있는데 네. 그게 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더불어 수술비도 연주님 엔드도 없으시고요. 거기다가 일술종밖에 없으세요. 그럼 진짜 이 상황에서 연주님은 비급 항목으로 수술하시면 어떻게 해요? 돈 좀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1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비급이 엔데라도 있으면 엔데에서 비급은 나오니까 엔데로 좀 커버를 하겠는데 비급여마저 없으면 일실종밖에 없다? 그럼 진짜 비급여 수술 뭘로 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비급여 수술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 돈 안 되니까 네. 급여 수술만 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 일단 저희 계획은 이걸 처음 해보다 보니 전체를 다 프린팅해서 한번 내용 쭉 보고 거기서 하려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1시간도 채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준비할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봐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연주 대표님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그쵸. 네. 근데 전 이것마저도 어떻게 방어해요? 일단 실비가 어쩔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실비로 방어해야지. 네. 그리고 일칠종이 비급여는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복합 수술 같은 경우 있죠. 네. 급여 수술하고 비급여 수술하고 같이 하면 그냥 나와요. 네, 그냥 나와요. 급여가 네. 나기 때문에 다 그게 나와요? 네, 나와요. 그게 이번 달까지. 지금 보험 계속 조정 중에 있잖아요. 네. 회의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복합 치료 다 쪼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진짜 메리츠 문제 생기. 그리고 메리츠는 1호종 없잖아. 메리츠 1호종 되는 거는 어른이 보험밖에 없어요. 애들은 가입 가능하지만 성인들은 안 됩니다. 1호종에 비해서 아니 1실종이 1호종에 비해서 금액이 더 1실종이 금액이 적은 거죠. 1실종이요? 그 뭐냐 1실종이 범위가 좁은 거 아니 범위가 넓은데 받는 금액은 적은 거죠. 아니죠. 반대예요? 아니 1실종 범위가 이렇다면 네. 1호종 범위는 이런 거예요. 아 범위가 겹치는 부분도 더 있지만 넓은 거. 서로 각각 해당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1실종은 시술 쪽 창상봉합술이나 그냥 간단한 시술들 시술. 네. 풍선삽입술 수술이에요 시술이에요. 시술. 그쵸? 네. 그럼 1호종에서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쵸? 근데 1실종에서 줘요. 근데 1호종은 비급여 수술 주잖아요. 1실종 비급여 수술 안 주죠.
그 차이에요. 범위가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방에 그 시술한 것도 시술돼서 안 나오고. 맘모톰? 네. 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각각 특장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네. 혹은 이제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혈관보다는 암이 더 걱정인 사람이다. 네. 그렇게 나가셔야지 이제 아, 지금 이 설계안은. 그거 보고 예. 얘기할 때는 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 그쵸. 그렇게 해서 아까 암이 더 걱정이다라고 하셔서 네. 암 위주로 준비했고요. 혹시나 싶어서 뇌랑 심장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진단비보다 좀 저렴한 수술비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럴 때는. 진단비는 비싸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뇌랑 심장 아프면 결국엔 수술이에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요. 그럼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는데 차라리 수술비를 빵빵하게 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셔야죠. 진짜 똑같은 거 가지고도 똑같은 걸 봐도 말하기 나름인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고객이 나한테 얼마나 신뢰가 있냐. 결국엔 그 차이 같아요. 똑같은 건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자신만의 뭔가 철학을 좀 확립하시고, 자료는 진화 부점장님이 주셨죠. 그것도 있고 이제 단장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들로 이제 여러분들만의 상담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화법을 만드시고 그거를 이제 저한테 확인을 받으시고, 사람들하고도 연습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점검 받으시고, 그래서 보장을 다 가입시키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저는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편이에요. 보장을 다 가입시키기 전에 이 얘기를 꺼내면 모든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여기에서 맞추려고 그래. 근데 보장을 일단 가입시키고 별도로 추가로 하면은 보험료가, 가입하는 보험료가 좀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험료는 크게 타협하진 않는다. 특히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진 않는다. 상대방에서 요청하면 줄여주는 식으로 간다. 하나 질문이 3번이요. 네. 화법을 신경 쓴다고 할 때 지금 이제 가입 제안서를 가지고 실제로 상담을 한다는 그 화법 얘기하라는 말씀 맞고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네. 전 가입 제안서 가지고 상담하는 화법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입 제안서 가지고 하는 화법 자체가 클로징 때예요. 1차 때는 상품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시할 상품 얘기는 안 하고 갖고 있는 상품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나마도 사실 얼마 안 돼요. 당신이 갖고 있는 상품 자체는 그냥 나에 대한 얘기, 나를 신뢰해야 된다라는 얘기 위주예요. 그러면은 3번, 그러니까 화법을 준비한다고 이제 저는 미션한 걸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 화법을 지금 만드는 단계는 아닌 거죠,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이 화법을 만드는 게 이제 계속 교육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할 거다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화법에 필요한 자료를 어떤 걸 준비하느냐,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세요. 네. 제가 기획예표랑 할 거니까. 네네. 네, 기획예표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네네. 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빠르죠. 네네. 같이 들어갈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좀 크게 한 다음에 조금 줄여주는 게 좀 낫다. 그리고 상품은 트렌드잖아요. 사실 원수사에서 계속 교육도 나오지만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매달 상품 세일즈 교육이 있어요. 세일즈. 예, 상품 및 세일즈 교육을 저희 지점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세요. 매달. 얼마 전에 진화 부점장이 하셨잖아요. 그게 이거 예. 1주 차에 하지 않는 거. 아, 이거는 그냥 작년, 재작년 거 이거 그냥 붙여놓은 거고. 네네. 예, 예. 우리는 한 그, 번도 예. 얼마 전에. 그때 매달, 일단 거. 매번 알려드려요. 아, 세일즈 교육 컨셉. 네.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 1시간 딱 할 건데, 자, 고객한테 신뢰를 주는 AP.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나에 대한 신뢰도를 얼마나 쌓아놓느냐 결국엔 이거거든요. 네. 근데 자 보면 상담은 이거는 일단 DB 상담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여러분들에 맞게 다 조정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플로우는 저희들은 이제 규격화를 어느 정도 시켜놨어요. 이 순서에 따라가서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라는 거. 일단 보시면 아이스 브레이킹 뭔지 아시죠? 네. 그 다음 자기소개 AP, 그 다음에 피스트, 그 다음에 리모델링 10대 기준 혹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준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장 분석한 다음에 여기서 이미 클로징을 해요. 그럼 여기 이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입 제안서가 어디서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차 상담하고 나서 지난 상담에 내가 이런 얘기 해줬었고 이런 게 필요한데 당신은 이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한다 하고 여기에서 당신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대로 바로 청약. 끝. 그래서 가입 제안서 얘기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입 제안서가 아니라 상품 설명서를 갖고 와서 여기서는 가입할 상품에 대한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특약을 저는 다 하는 편이에요. 가입시킬 설계안을 쭉 다 여기서 설명을 해요. 현장에서.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디서 하는데요? 몰라요? 저는 이렇게만 하니까. 아니면 3차 미팅까지 가시는 분들 2차에서 이렇게 가입시켜 드릴 거다. 다음에 오면 설명하시면 된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2차로 끝나요. 네. 3차는 CS. 네. 소개 요청은 뭐 전부 다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안녕하세요 해놓고 소개시켜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네. 소개를 요청하기 위해서 빌드업 하는 거예요. 이 앞 단계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에 대한 신뢰가 쌓였구나 싶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소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해놓고 바로 소개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앞쪽은 빌드업, 뒤쪽에서 이제 소개까지 같이. 물론 여기서도 다 소개는 다시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연결고리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날씨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연주님.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너무 추우셨죠? 네. 진짜 오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놓고, 자, 그럼 이제 제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이상하잖아. 아이스 브레이킹 좀, 제발. 아이스 브레이킹도 가능하시면 자기소개랑 연결 지을 수 있게 좀 뭔가 패턴화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끊기잖아요? 그럼 고객도 생각이 끊겨요. 그러면 고객이 생각이 딱 끊기면 내 말을 듣다가 한번 끊어서 자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의심이 나든 아니면 그냥 딴 생각을 하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결고리를 잘 이어붙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안 끊기고 쭉 나가니까 고객도 그냥 쭉 달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일단 인사는 해야죠. 안녕하세요, 연주님.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퇴근하고 오시는 거죠? 네. 네, 원래 지금 하시는 일 어떤 거세요? 분명 회사 다니고 있어요. 회사 다니세요? 회사에서 어떤 일 하세요? 회계 일하고 정말요? 진짜 힘든 일 하시는데. 네. 네, 그렇죠. 특히 지금 연말이라 더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은 괜찮고 이제 1월달 1월달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환장. 네. 예. 네. 지금부터 이제 다른 타 부서들하고도 공지 먼저 날리고 그렇죠. 준비 막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내용 막 딴 부서에 전달할 때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네. 말하는 거 들어먹지도 않고 네. 그렇죠. 저는 원래 회사에서 교육했어요. 네.
네. 회사에서 기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일 많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전사 교육을 해야 될 때도 말을 안 듣고 네. 부서별 교육해야 될 때도 말도 안 듣고 네. 와 거기다 지금 연주인 같은 경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넘었어요. 20년 넘으셨어요. 네. 와 그럼 진짜 이제 아래 애들 또 말 더럽게 안 듣고 그렇죠? 저 혼자 진짜 하는데 그렇죠. 근데 또 위에서는 혼자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막 진짜 힘드시잖아요. 네. 예, 저는 진짜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교육을 했을 때 신입사원 교육들을 이제 1년에 2번씩 했었거든요. 이제 네. 저 SK에서 이렇게 교육 전사적으로 신입 교육도 하고 경력직 신입 직원도 하고 그 사이사이에 회사마다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 다른 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되게 잘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 회사가 오래 다니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래 일을 하고 싶어서 보험 쪽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네. 예, 사실 지금 보험 많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 네.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궁금증이 생기셔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왜 여기까지 나오셨을까? 가입시켜준 사람이 잘 모르거나 네. 아니면 일찍 그만두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오래 일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한 것도 있고 이렇게 뭔가 전달하는 거를 되게 자신 있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연주님한테 좀 이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궁금증 제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거거든요. 네.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저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자기소개 그대로 왔죠? 같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맞죠? 네. 뭐예요? 듣고 있었는데 자기 손으로 넘어가있네요. 네. 그쵸. 멋지시네.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이스 브레이킹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뒤에 피스트도 제 아이스 브레이킹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전 결국 직업. 뒤에 자기소개로 끌고 오고 싶어서. 예. 지금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예. 질문 자체가. 대놓고 질문한 거지만,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딱히 문제될 만한 질문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할 건지를 구상하시면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짜시는 게 좋아요. 전 여기서 이렇게 자기소개도 하면서도 자기소개도 사실 뒤에서 피스트 연결할 때 그 회사 얘기하다가 근데 이 회사가 전 첫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네. 원래 제 첫 회사는 IT 기술 영업이었어요. 네. 예, 그때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일을 하던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요. 다 연결되네요. 예, 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근데 실제로 제가 네. 저희가 만들었겠냐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제가 IT 쪽에 있었던 건 맞으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그러면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네.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서도 브릿지가 좀 연결이 되죠. 이거 다 하고 나서 피스트 쭉 하면 피스트 들어가면 어차피 거기 있는 스크립트대로 가겠지만 피스트가 다 끝났을 때쯤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격을 제대로 비교해 가면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연주님께서 갖고 계신 보험이 제일 저렴한 회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보험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정말 연주님한테 필요한 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제일 저렴한 회사를 찾으셔야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 보험이 제대로 준비가 된 건지 이렇게 제가 한번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하고 나서 연주님이 어떤 보험 갖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실제로 제대로 돼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쭉쭉쭉 여기까지가 돼요. 그러면 자기소개랑 피스트에서 사실상 나에 대한 신뢰는 끝나야 돼. 내 앞에 있는 고객이 나를 믿고 이 사람이 괜찮겠다는 사실상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 뒤에는 여기까지가 보험을 가입하냐 안 하냐고 이 뒤는 보험료예요. 피스트까지가 나한테 가입, 이 뒷부분은 보험료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물론 이 뒤에서도 내가 설명을 잘하는 거에 따라서 신뢰도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신뢰도를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내 말을 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미 이 앞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자기소개랑 피스트가 제대로 안 됐으면 이미 내가 뒤로 이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신뢰도 있게 설명을 잘하더라도 이 사람은 귀를 닫아요. 받아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자꾸 시계 보든가 아니면 그래서 상담 플로우 중에서 네. 영업 7단계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그냥 그 모든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TA. TA가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네. TA가 성공을 해야 만나지.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AP예요. 자기소개. 이게 안 되면 뒤에가 다 막혀요. 사실 저희가 린치핀이 원래는 피스가 없었어요. 이렇게 중점적으로는 안 했어요. 네. 일부 하시는 분들만 알아서 했지. 근데 저희가 피스를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냐면 피스트 없이 자기소개만 가지고 신뢰도를 만드는 게 특히 일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지, 고객한테. 전문성이 내가 있다. 이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피스트가 들어간 거라서 여러분들도 피스트를 꼭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되면 이거 설명해주면 이미 난 가입할 거야가 됐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준 설명하면서 이런 게 문제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그런 10가지들 얘기해주면서 이게 문제니까 갖고 계신 거 보면서 이게 문제이면 어떤 게 문제인 보험인지 확인해 볼게요 하고 보장부석 들어가잖아요. 난 이미 고객 보험을 보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네. 고객 보험을 보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앞에서 문제다라고 한 게 고객한테 다 했어. 안 보고 얘기한 게 있잖아.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어때요? 아, 진짜 나 바꿔야 되겠네? 네. 클로징은 가입하실래요? 이 질문하는 건 클로징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만나자. 아니요. 이미 이 앞에서 이런 보험은 있으면 안 되죠. 그쵸? 계속 가져가실 거예요? 자, 갱신형 쭉 안쪽으로 설명해 놓고, 갱신형 가져가실 거예요? 그쵸? 보장 범위, 좁은 보험, 뇌출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만 있는 게, 네. 그게 맞는 것 같으세요? 어차피 같은 돈 내면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 준비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보험료 비싼 거 아니 똑같은 보장인데 남들은 20만 원 내는데 연준이 30만 원 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쵸? 20만 원 내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보장 분석하면 그냥 그러면 언제 나올 건데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상대방이 그러면 다음에 언제 보자 얘기하세요. 앞에서 미리 가클로징 다 해놓고 혹은 그냥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서 제가 연주님을 위해서 다음에 이걸 준비해 올게요. 그런 다음에 저는 날짜랑 시간 얘기해요. 이때 괜찮으세요? 가입하실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준비해 올 거예요. 이때 시간 괜찮으세요? 하면 뭐라 그래요? 네. 예. 근데 사실상 이게 이 내라는 게 그냥 본인도 알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때 와가지고 가입하겠다. 그쵸? 그러고 나서 2차 때 이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해서 머리에 외워놔라. 뭐 물론 못 외우시겠죠 고객들은. 하지만 다시 한번 왜? 이 얘기를 다시 해야 서명을 흔쾌히 하시니까. 그리고 이 리정기가 다시 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 보장, 특약도 설명 다 해주거든요. 여기서 전부 다 해주면 이 리정기가 된 상태에서 이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럼 모든 고객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고객분들은 듣다가 이거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올려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잠시만요. 난 열심히 종이체어스를 준비했지만 자 기다리세요. 모바일로 그냥 바로 현장에서 증액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청약 끝나고 청약 다 하면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예. 고객분들 항상 다 물어보신다고. 뭘 물어본다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예. 정말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제가 이때쯤 올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도 드릴 거고요.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관리해 드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약속 잡고. 그럼 끝. 2번. 어떻게 관리해 주실 건가요? 데일리 보내는 거 항상 보여드려요. 네. 일단 데일리 보내는 거 항상 보내드리고 제가 다음 달, 그리고 석 달째, 6달째, 그리고 내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찾아뵙고 설명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청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주님 지금 보험료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보장도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내실 보험료 얼마 줄었어요? 2천만 원 줄었죠. 네. 네, 근데 뇌 졸중만 보장을 받다가 뇌혈관 질환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았는데 연춘이 가족분들 혹은 친구분들도 비슷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가입하신 보험 누가 가입시켰어요? 그 다른 그 설계사 회사 일 그만두셨다는 그분이시잖아요. 네. 그분 소개시켜 주신 분 누구예요? 그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도 그러면 연주님이랑 똑같은 보험 갖고 계실 텐데 네. 그럼 그 친구분도 바꾸셔야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분 소개시켜 주세요. 네. 그래서 연결고리가 진짜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화법 점검할 때는 이 내용은 정말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이 연결고리를 저는 꼭 봐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냐. 얼마나 고객이 딴 생각 안 하고 내 얘기만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소개요청은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도움받았고 그분 저 소개시켜 주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부터 자기 어필하는 거예요. 설명 이렇게 잘한다. 그러면서 뒤에서 설명할 때 이해되시죠? 잘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 있었어요? 없었죠. 저는 여기서 바로 소개해달라는 소리까지는 안 해요. 없으셨죠? 하고 뒤로 가요. 비슷할 때도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다른 어떤 설계사를 만나게 되시더라도 꼭 이런 거 내 앞에 내놔라라고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없으면 설계사로서 너무 전문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자기 어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해달라.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에서 해야 될 것들이 뭐뭐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뭐 강조했어요? 난 설명을 잘한다. 네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IT.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건 난 오래 일할 거다.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새로운 누군가한테 가입할 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 많으세요. 얘는 과연 얼마나 일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래 일할 거다 하면서 다 그만두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게 저는 이걸 포기하고 이 일을 선택했다라고 이걸 보여주는 거죠. 뭔가 했는데. 네, 제 사원증이에요. 이거 보여주고 저는 오래 일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미 7년 정도 일을 했고 그러면서 아까 데일리 보낸 거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일리를 실제로 보여주고 제일 오래된 부분 보낸 지 오래된 거를 이렇게 쭉 올려요. 올라가도 끝이 안 나. 7년간 이렇게 매일 보냈으니까 이 정도 하면 이제 내가 오래 일했다는 것 정도 인지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뭔가를 쌓아 두셔야 돼요. 혹은 청구 사례들도 있으시면 많이 모아 두시고 네. 오래된 것들, 예전 것들도 같이 모아 두시고 그렇게 해서 저보다 2살 어린데 삼성화재에서 가입을 시켰는데 한 8개월 만에 부정맥 수술한 거예요. 네. 그래서 1,000을 들었는데 500을 받은 거예요. 네. 고맙다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이제 다 갖고 계시면서 얘기 꼭 해주시고 내가 이런 거 받아줬다 네. 이런 얘기 꼭 하시고 아이스 브레이킹 그 앞에서 이제 계속 전 차별화 난 이런 거 잘한다 이런 것도 이렇게 디테일한 거 들어본 적이 있냐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냐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왜 상담 신청하셨냐.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할 때도 뭔가 필요하니까 제가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설명 못 들으셨으니까 궁금해서 나오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할 때 이제 요거까지 같이 그래서 나온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사실 아까는 그냥 제가 서 있으면서 한 터라 잠깐 덜 하긴 했지만 네.
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저희 작은아버지 사례? 네네. 예, 그 얘기도 여기서 같이 하면서 그래서 보험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러면 보험 그 얘기도 같이 하고. 예.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그냥 제발 부탁인데 너무 날씨 춥죠. 오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런 걸로 끝내지 마세요. 뭔가 그 얘기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얘기로만 끝내지 마세요. 아이스 브레이킹도 5분은 하셔야 돼요. 되게 막 조급해하는 고객 이렇게 있잖아요. 그 조급해하는 것도 아이스 브레이킹이랑 자기소개로 끌어들이셔야 돼요. 그 조급함마저도. 막 빨리 해요 막 그러시면 진짜 많이 급하신가 봐요. 네. 저도 해요 그냥 진짜. 왜 이렇게 뭐 보세요. 집에 일찍 들어가셔야 돼요?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고 뭔가 뒤에 일이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사람 자체가 성향이 급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물어보고 집에 뭐 일찍 가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서 그냥 전 제 걸로 끌고 와요. 네가 급하든 말든 난 내 거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이유 없이 꺼내는 말들은 없다. 맨 뒤에서 할 얘기일지라도 앞에서도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 잘한다라는 거 해놓고 리모델링 기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내가 설명, 예. 자기소개에서 나는 설명 잘한다 뭐 이런 얘기 해놓고 이게 여기서 다시 한번 어필한다 그랬잖아요. 뒤에 가서. 그런 식으로 내가 맺는 멘트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 설계판을 좀 깔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고객 정보는 파악하셔야 되고 가족력이고 질문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 여러분들이야 어느 정도 해보셨으니까 좀 다르시겠지만 처음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안 되세요. 특히 자료를 펴놓고 자료를 읽어. 그럴 거면 자료를 왜 준비해? 왜 만나? 그냥 자료 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료를 피고 얘기를 해도 자료에 없는 걸 얘기해야 돼요. 자료에 딱딱딱 적혀 있는 거 말고 자료에 적혀 있는 걸로 눈이 일단 갔다가 이거에 관련됐지만 여기 안 적혀 있는 걸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희도 신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그러면 이번 달에 2번 하시고요. 점검. 허브 점검 2번 하시고요. 그래서 자기 소개 잘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진짜 스토리텔링이 안 되니까. 진짜 저는 고민을 회사 생활할 때도 그냥 이렇게 막 스토리텔링 같이 안 하고 딸락딸락 이게 필요한 것만 탁탁 해서 했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이렇게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안 돼요. 그렇게 했었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시죠. 만들어 보시죠. 저라고 어려워도 연습하면 진짜 보여줄 땐 되게 체계적이고 신뢰를 줄 것 같다는 기대가 많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만드셔야 돼요 진짜. 진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상담 만나서 하는 상담에서는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사실 뒤에 다 못해도 자기소개만 잘하셔도 계약 잘 나와요.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 기준이 뭐가 없어요. 자기소개 막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 그 사람한테 일정이 있어서. 근데 자기소개 진짜 잘하시면 그래, 알았고 다음번에 올 때 내가 뭐 가입해야 되는지 준비해와. 그냥 이렇게 끝나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기소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은 이제 피스트. 피스트는 사실 여기서는 딱히 크게 얘기는 안 드립니다. 피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P에서 나에 대한 신뢰도를 제대로 못 살려주니까 도입한 거니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이게 신뢰도를 만들어주기가 정말 좋아요. 특히 다른 설계사들이랑 확실하게 차별을 시킬 수 있잖아요. 피스트의 존재 가치는 고객한테 보험료를 비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비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설계사다를 어필하기 위한 툴이지, 실제로 고객한테 피스트를 가지고 보험료를 분석해 주시고 있으면 안 돼요, 상담에서. 나는 이게 되는 사람이야만 하시면 돼요. 비교해 줄 수 있는 설계사다. 네.
그게 중요한 거지. 고객한테 피스트를 딱 쭉 비교해준다면 이 회사 제일 싸죠. 제가 이 회사 2개 가지고 와서 설계 가입시켜줄게. 이거 아니에요. 피스트를 막 해봐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입시킬 보험사는 정해져 있어요. 피스트에서 결과가 뭐가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입시킬 회사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DB 빼고 어딘가 하시겠지. 교부 빼고 어딘가 하시겠지.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주려고 할 건지? 하지만 왜 해요, 피스트를? 고객 입장에서 일단 내가 보험 저렴한 거. 거기에다 내가 이미 돈을 많이 내고 있었구나. 억울하다.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나만이 가능하다는 어필은 우리만 가능하다는 어필을 하셔야 돼요. 나 혼자 이거 쓴다라고 했다가 진짜 정말 얼토없이 이 피스를 쓰는 다른 설계사를 만나버리면 진짜 말이 안 나오니까 진짜 있긴 있어요. 우리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일부 있어요. 적지만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만 가능하다. 로 하셔야 돼요. 우리 일부. 일부. 네네네. 그래서 피스트를 첨가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피스트로 청약이고 상담이고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순서에 제가 피스트를 딱 중간에만 넣어놨어요. 앞에서도 필요하고 피스트 뒤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피스트를 계속 활용하시면 되고, 연습은 진짜 피스트는 스크립트가 아예 있거든요. 딱 피스트 앞에랑 피스트 뒤에는 사실 저는 스크립트 만들려고는 안 해요. 플로우만 내가 정확하게 꼭 내뱉어야 되는 키워드를 정해두셔라 라고 하지, 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짜놓고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가잖아요. 고객이 어떤 반응을 할지 알고. 근데 얘는 흘러가요. 프로그램 쓰면서 보여주니까. 고객이 반응을 여러 개를 못하게 할 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면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크립트를 외우시는 게 제일 답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하시고 시간별로 정해졌더라고요. 3단계로. 네, 맞아요. 그리고 제일 긴 걸로 일단 하시면 짧은 거는 금방금방 자기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제일 긴 걸로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합쳐서 30분. 아니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랑 자기소개만 하고 30분. 피스트 30분. 리모델링 기준 30분. 고장 분석 30분. 네. 이게 제 풀RP예요. 풀로 다 하면. 뭐 상황에 따라서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제 기본 세팅은 항상 그래요. 이거 30분, 이거 30분, 이거 30분, 이거 30분. 이렇게가 이거 2시간이 간다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상태니까 뒤에 다 듣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그냥 다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길지 않아? 지루해? 지루한 거 알겠고, 지루하고 뭐고 모르겠고, 일단은 길게 하나 만들어 두세요. 내가 만들어둔 걸 줄이는 게 쉽지. 내가 조금만 했는데 상황 봐서 길게 느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일단 풀로 하나 세팅을 제대로 해 두시고, 그게 딱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화법에 익숙할 정도로 만들어 두시고 나서 사람에 맞춰서 줄이거나 가감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이게 끝이라. 그래도 두 분은 이 2번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셔서 지금 좀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2번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왜 이게 아니죠? 왜 제일 저렴한 걸 추천하면 안 되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시죠? 이건 그냥 나를 어필하는 것 뿐이에요. 혹시 궁금하신 것도 있으세요? 저는 어필한다고는 했는데, 그때는 고객 싸다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나중에 제안서 이렇게 갖다 줄 때는 스크립트 다 안 읽어보셨죠, 아직?
뒤에 그거에 대한 화법이 있어요. 네, 아, 그니까요. 네. 많이 그렇지 않죠. 앞에만 좀 그렇죠. 저는 저 처음에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네. 그거에 대한 반론 그것도 있잖아, 뒤에. 이제 그게 다 계속 있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라고 네. 돼 있어서 그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네. 리스트를 듣고 나면은 진짜 고객이 보험에 대해서 이걸 꼭 한번 봐야 돼. 갖고 오는 거를 꼭 한번 내 걸 봐야 될 것 같이 네. 관점이 좀 달라지는. 아, 보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뒤로 가면 화법이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내 관점이 다른 데로 가요. 네. 보험료 자체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어요. 신경 써서 해주겠구나라고 네. 인식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뒤에 화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 있는 거는 보장 내용에 대해 각 보장별로만 이렇게 분류를 한 거지. 네. 제가 그 과제에서도 요청드렸던 것처럼 연계 조건이라던가 네네네. 뭐 주요 필수 담보라던가 네. 혹은 건강에 따라서 유병자 요즘엔 특히 뭐 심령고지형 뭐 이런 것들까지 네네. 그런 것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를 넣어보고 예, 연계 조건이나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좀 바뀌죠. 네. 그 부분 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예, 또 궁금하신 거. 전 지금 딱 이걸 듣고 기대게 되니 화법 진짜 궁금해요. 이게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판. 네. 그건 들으시면 되고요. 네. 네. 또 있으세요? 많이